따뜻한 봄날 오후 32살 민서는 엄마 정은과 함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결혼 준비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민서는 상견례 날짜가 적힌 달력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드디어 예준이와 결혼하게 됐네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5년간의 긴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죠. 예준은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고 민서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정은은 딸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57살의 정은은 25살의 민서를 낳고 홀로 키워왔습니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상견례 때 뭘 입을지 고민이에요. 민서는 옷장 앞에서 이리저리 옷을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예의에 어긋날 것 같고요. 정은은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뭘 입든 예쁠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정은 자신도 상견례 준비로 며칠 전부터 새 옷을 사놓았습니다.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단정한 차림이었죠. 엄마도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혼주석에 앉는 엄마 모습 상상만 해도 뿌듯해요. 민서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신 엄마가 이제 사위도 보게 되시고 정말 감사해요. 정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죠. 밤늦게까지 일하며 민서의 학비를 벌어야 했던 시간들,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끙끙 앓으며 병원을 오가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이틀 후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예준이 부모님이 추천한 전통 한정식집이었죠. 정은은 그곳이 꽤 격식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딸의 첫 상견례가 실수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민서와 정은은 상견례 장소인 청담한 정식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이 인상적인 이 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요리 전문점이었죠. 정은은 새로 산 회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었는데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보여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그냥 조금 떨리는 거야. 우리 민서 예쁘게 차려입었네. 민서는 연베이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하프업으로 정갈하게 올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전통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방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아름다운 미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예준이네 가족은 곧 오실 거예요. 정은은 방석에 앉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딸의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며 예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서야. 예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곧이어 그의 부모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단아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준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의 시선이 그 남자의 얼굴에 닿은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에 걸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얼굴,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33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윤석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서가 깜짝 놀라며 정은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이미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3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지금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눈앞에 앉아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정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으아악 하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식당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엄마. 민서가 황급히 정은을 붙들었지만 정은은 이미 오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정은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민서는 황급히 정은을 뒤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은은 식당 앞 골목길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죠. 봄바람이 불어와 정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민서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은은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3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대학교 사학과 2학년이었던 정은은 같은 과 선배인 윤석철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정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 내 아빠야.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널 낳았단 것도 모르고. 정은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석철에게 말했을 때 그는 당황하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석철이 책임을 지고 결혼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죠. 학교에서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퇴를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은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예준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민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확신했죠.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윤석철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은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5살에 너를 낳고 33년 동안 혼자 키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비 사위의 아버지라니. 민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가 예비 시아버지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더욱이 그 사람이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준이 식당에서 나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민서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준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죠. 뒤이어 석철과 그의 아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은 씨?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정은을 알아봤던 것이죠. 설마 정말 정은 씨인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정은은 일어서며 석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3년 전 그날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석철의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준 역시 아버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석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정은은 충격으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고 예준네 가족도 마찬가지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민서야,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예준은 민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아.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준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셨어.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어머님 사진을 보시고는 모든 걸 인정하셨어. 예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석철은 이틀 전 아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 정은과 사귀었던 것,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 그리고 그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것까지요. 30대가 넘은 아들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석철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 민서가 물었습니다. 예주는 한숨을 쉬었죠. 많이 충격받으셨어. 결혼 30년 만에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거니까. 민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평생 키워준 엄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야 나타난 친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민서야,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예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확신에 찬 표정과 석철의 당황한 모습을 보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서와 석철은 99.9%의 확률로 친부녀 관계로 확인되었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민서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로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서는 예준에게 물었습니다. 예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은은 검사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죠.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민서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민서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 이렇게 만든 거겠지. 정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구하다. 내 딸이 그 사람의 며느리가 될 줄이야. 양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석철의 아내는 남편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정은은 여전히 석철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 사이에서 민서와 예준의 결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석철의 아내 미경은 남편의 과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갑게 식어갔죠. 예주는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했고 민서 역시 엄마와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엄마가 예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숨겨진 딸과 결혼할 수 있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경은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죠. 예주는 어머니의 반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복잡한 관계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니? 한편 정은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석철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33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너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정은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아빠는 내가 아니야.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민서는 엄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준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때 석철이 정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정은 앞에 섰던 것이죠. 정은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석철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그때 일,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을 아세요? 석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가 민서라는 것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만약 알았다면. 만약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석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 저는 정말 겁쟁이였어요. 25살 청년이 책임져야 할 일 앞에서 도망친 거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정은은 석철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너무 늦었어요. 민서는 이미 다 컸고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며칠 후 예준의 가족과 민서의 가족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서먹했죠. 미경은 여전히 이 결혼을 반대했고 정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파혼하는 게 좋겠어요.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예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민서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동안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죠.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관계로는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결혼은 파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가족들의 반대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파혼이 결정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예준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정은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민서야, 이러면 안 돼. 몸부터 챙겨야지. 정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예준이를 사랑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어보니 예준이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민서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준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정은이 말했지만 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서를 정말 사랑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준을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죠. 예준아, 민서야, 나랑 같이 가자. 예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부모님의 과거와 우리는 달라야 해.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죠. 벤치에 앉은 예준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부모님들이 3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건 우리와는 다른 문제야. 예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반대하시잖아. 민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힘들어 하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거야. 예준이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들을 설득해야 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 예준은 며칠 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석철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까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아들아, 내가 정말 민서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할게. 그날 밤 석철은 아내 미경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의 사랑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석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지 잘못 때문에 예준이까지 불행해진다면. 미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예준이가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한편 정은도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딸까지 불행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은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정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엄마의 과거에 발목 잡히게 해서 미안해. 엄마. 민서가 정은을 안았습니다. 예준이와 결혼해라. 정은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널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엄마도 이제 놓아줄게. 이틀 후 예준이 다시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민서야,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들도 허락해 주셨어.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예준이 민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호텔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죠. 처음 계획했던 대규모 결혼식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은은 진한 남색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행복한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민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죠.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결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예뻐. 정은이 딸의 베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꿈꿔왔던 모습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았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민서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 예주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석철은 아들의 턱시도 타일을 매만지며 말했죠. 예준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너희가 고생한 것 같아 미안해.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준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민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버지께도 보답할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서가 정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갔죠.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와 함께 걸어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석철은 혼주석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저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3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예준이 민서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에게 이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죠. 결혼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죠. 석철과 정은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은 씨, 석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민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정은은 잠시 석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어요. 과거의 일은 과거로 두고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해요. 석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협력하기로 마음을 정했죠. 미경도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네,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은도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떠나기 전 민서는 마지막으로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정은을 안으며 말했죠. 엄마, 평생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석철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 좋은 며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3년 만에 딸에게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들었거든요. 민서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서와 예주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죠. 결혼 후 석 달이 지나면서 양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서야, 살림은 어때? 예준이가 잘해줘? 정은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예준이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같이 해줘요.
민서는 신혼의 달콤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요즘 시어머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실제로 미경은 처음에 반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민서가 정말 착하고 예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양가가 함께 모이는 첫 번째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서와 예준의 제안으로 중간 지점의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서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미경이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아니에요. 민서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요. 정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예준 씨도 정말 착해요. 민서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석철은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은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33년 전 도망쳤던 책임을 이제라도 조금씩 전해가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신혼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민서가 석철에게 말했습니다. 예준이가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해요. 석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꼭 가겠다. 고마워, 민서야. 몇 달 후, 민서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집안 모두 기뻐했죠. 특히 정은은 손자를 가질 생각에 들떠 있었고, 석철 역시 처음으로 갖게 될 손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미경이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번갈아가며 돌봐야겠어요. 그래야죠. 우리 아이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정은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색함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민서는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선택한 거지. 정은이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는구나. 네, 이 아이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민서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아도 되겠어요. 석철도 따로 민서를 만났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늦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라. 아버님, 그냥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서가 석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산부인과에 모여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죠. 석철은 처음 보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축복받고 태어났구나. 석철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서 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겠다. 정은도 손자를 안아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 민서가 이렇게 엄마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민서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예준이 아내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어요. 그날 저녁 정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철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서로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손자를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서는 창문으로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엄마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던 민서의 눈빛은 마치 33년간 엄마가 건너온 인생의 강을 함께 걸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외롭고 길었던 시간의 끝에서 민서는 사랑을 찾았고 정은은 딸의 행복 속에서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기억과 용서, 그리고 오늘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난 자리마다 따뜻한 사랑이 스며들고 그렇게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